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면 조금은 편안한 장으로 좀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하고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완전 무색하게 오늘장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장세로 이어졌습니다. 참 양시장은 오후로 갈수록 하락폭을 점점 더 키워갔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놓칠 수 없겠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고점 경신에 대한 불안감이 좀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1,335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 가운데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세도 포착이 됐습니다. 눈에 띄게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이 매수세에 연속성이 부여됐다는 점, 이 부분은 좀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전반적인 흐름으로 뉴스 하나로 전 섹터가 오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좀 더더욱 시장에 대응하기가 좀 더 어렵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래서 내일장은 또 어떻게, 또 넓게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까 저희와 함께 힌트 얻어보시죠.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장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다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없었고 지난주부터는 신용과 관련해서 좀 비상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신용 투자를 하시던 안 하시던 이 신용금리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지수가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해 보실 필요가 꼭 있겠는데요. 잠시 후에 이 비투성이 증시라고 해야 할까요? 신용매매에 관련한 시장 이야기 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도 사실 이 키워드로도 좀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긴 채 생을 마감한 전세 사기 이야기. 좀 최근에 이렇게 좀 한두 경우가 아니죠. 이런 부동산 이야기로 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떠들썩한데요. 주식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소비주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까지 또 안고 있는 쪽이라서 오늘장에서는 좀 계속해서 하락했던 테마인데 대표적으로 화장품, 또 엔터도 그렇지만 항공 쪽에서 특히 LCC 쪽에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안고서 지난주에는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중국의 문이 열리면서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줄 거다. 이런 기대감까지 안고 있었던 분명히 그런 쪽이었는데 오늘 흐름을 보면은 정말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악재로 받아들여야 할지 그래서 또 전망을 다시 고쳐볼 필요가 있을지 이 부분 좀 업황 전체 함께 좀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포인트 또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잡아갈 수 있을지 2부에서 또 전해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더 유익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오스카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지금 방송을 또 실시간으로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주식오락관 1부에서 함께해 주실 오스카 전문가님의 수익률로 실력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4월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 수익률인데요. 자, 이렇게 또 한 주 남아있는 4월 한 달 동안 통합 수익률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116% 넘는 수익을 또 달성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재공략을 통해서 30% 훨씬 넘는 수익을 또 달성해 주셨고 재룡전기도 역시나 재공략 통해서 20% 넘는 수익 달성해 주셨습니다. SP시스템스도 4% 육박하는 수익도 달성해 주셨고요. 자, 역시나 또 다른 종목들 역시 또 정말 탄력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 주실 건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필살기 종목이 오늘 생방송 중에 준비돼 있다는 점 2개나 준비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도 꼭 가져가시고요. 또 장중에 잡아드릴 타점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오스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은
주식 오락관 일부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꼭 서둘러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학 문제가 너무 풀리지 않다거나 혹은 영어 듣기를 하는데 너무 들리지 않을 때 해설지를 보면 쉽게 풀어갈 수 있듯이 시장을 봤을 때 너무 풀리지 않는다 싶을 때 저희가 드리는 힌트로 해답을 찾아가는 것처럼 힌트 꼭 얻어가시면서 해답지처럼 저희와 함께 주식 오락관 일부 함께 보시죠.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카스카 오스카입니다. 자, 여러분들 월요일 이제 오늘 장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 4월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아들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5월이 되기도 하고 이제 가정의 달이 맞이하게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가정의 달이 다가오게 되면은 돈 쓸 일이 여러분들 상당히 많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시에 있던 자금도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달이 바로 5월 달이라 보고 있는데 5월 달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그리고 4월 달 그리고 5월 달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남아있는지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 제가 짚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의 수익 자랑과 이 오스카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 사람인지 잠깐 짚어본 다음에 오늘의 필살기 종목 2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는 잠시 제가 시장에 대한 설명 좀 드릴 건데요. 자, 봅시다. 4월달, 5월달 아직 끝나지 않은 4월 그리고 5월달 관련해가지고 제가 일정 좀 짚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걸 제가 좀 빨간색 박스로 쳐놨습니다. 캡처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표면으로 다가오고 있죠.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대기업들에서 먼저 이제 줄줄이 발표가 시작이 되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하나 둘씩 천천히 고개를 야금야금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도 같이 동반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상당히 지금 AI, 챗 GPT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핫해지고 있죠. 그리고 알파벳, 구글입니다. 구글의 실적과 대한민국 1분기 GDP, 다시 말해 성장률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오는 날이기도 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메타, 퀄컴 실적의 발표가 되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요일이죠. 애플, 아마존, 그리고 미국의 1분기 GDP. 자, 미국이라는 거대한 한 가지 덩어리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이걸 대강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 GDP도 어느 정도 이제 이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부분들 바로 이거죠. 5월 3일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5월 달에는 역사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고 현저히 물론 우리 가정의 달 그것도 좀 영향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건 바로 이거죠. 5월 달. 자, 과연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bp 올릴지 아니면 동결을 시킬지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피봇,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연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그 분기점이 될 것인지 이걸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잠시 조금 몸을 사리고 있고 좀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약 5%, 정확히는 4.75에서 5%요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3.75% 동결을 계속했죠. 자, 과연 우리나라가 동결을 한 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상당히 혼란한 장세가 보여지고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많은데 갑자기 장중에 하한가를 맞는 종목들도 분명하게 존재를 했었고 그러면 다음 테마, 다음 대장주는 무엇이느냐? 자, 찾아봅시다. 잠시 지난주 증시 그리고 4월달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되면 가장 핫했던 종목들이죠. 에코프로, 포스코 관련주들 그리고 KG그룹까지 이 세 가지 종목으로 자금이 천천히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에서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약 5배, 6배 상승했던 종목에서 수익을 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자금이 포스코 쪽으로 잠시 옮겼다가 여기서도 저점 대비해서 2배, 3배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KG그룹 쪽으로, 철강 쪽으로 스며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오늘 증시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난주까지요. 이 종목들이 상당히 활발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나무 줄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이제 수급들이 천천히 개별 종목들로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수급이 예전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이던스를 잡고 가야 되느냐 관련해 가지고 저는 오늘 사회 전반적인 문제 이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필살기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다루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두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뉴스에서 화두가 될 그러한 소재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보게 되면 여러분들 5월달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 두 가지 필살기 종목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장 전반적인 흐름 봐주셨는데 5월에 FOMC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은 요즘 장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0.25%냐 0%냐를 두고서 지금 증시 이벤트, 그 FOMC 이전에 나올 증시 이벤트 매크로 이슈들을 좀 제일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혼자 체크하시기 어렵다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오스카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고 그에 따른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오스카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스카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하셨을 때 4월에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신 분들 지금 통합 수익률 자체가 116.31% 가져가고 있는데요. 에코플라스틱 제공량 통해서 또 30% 넘게 또 아주 탄력적으로 수익을 챙겨주셨는데 이 외에도 모든 종목들 정말 단기간 안에 이런 탄력을 챙겨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2분기 실적, 1분기 이후에 500% 달성 후에 또 2분기 또 2분기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표 수익률을 또 500% 달성을 하겠다라고 또 하고 계신데 전문가님 네. 지금 잘 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죠. 그럼 좀. 잘하고 계시죠? 네. 좀 잠깐 점검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4월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가고 있으니까. 그럼요. 해봐야죠.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스카 기업 실적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부터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목표 수익률 500%였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1% 돌파를 하긴 했지만 예상치보다 상승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세부적인 내용 보기 전에 2분기 현재는 116.31%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네요. 그리고 1월달, 2월달, 3월달 야 영업일도 적었던 2월달에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 기업이 있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2분기에 타겟도 제가 정해놨어요. 1분기에도 500%를 했으니까 2분기에도 500% 하면은 합이 1000%가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세 자릿수가 아니라 네 자릿수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익 열차에 같이 동행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방송만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랑톡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또 뉴스나 오늘 이제 여러분들 장중에 있었던 이슈들 같은 거, 재밌는 것들, 제가 들었던 얘기들, 그리고 제 오피니언 정해가지고 더해가지고 재밌게 시장 상황을 풀어내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시장 상황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 무상증자가 뭐예요? 유상증자가 뭐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글로 써 있는데 괜히 영어 같고 이런 부분들 제가 다 쉽게 재밌게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프로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 주식 오락관이죠. 주식을 재밌게 할 수 있게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사람의 수익률이 지금 어떻다고요? 누적 620.34%. 월 초부터 오스카랑 같이 했다면은 못해도 반절 정도만 겸손하게 가져간다고 해도 400%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랑 같이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볼게요. 저의 4월 달 좀 수익 내역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제가 공략을 많이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타점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걸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건데,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필살기 종목으로 갖고 왔던 종목입니다. 이때도 가장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3월 달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같이 이제 에코프로, 그때 당시의 시장 상황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너무 독보적으로 올라가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1월 이게 잠시 조정이 나오고 주춤주춤하는 모습에는 당연히 1분기 실적이 좋을 전망이 있는 종목들이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에코플라스틱 무슨 종목이죠? 아이오닉 5의 범퍼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갖고 있다고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 번 재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 성공을 했습니다. 그 외에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리콘2, 당연히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 화장품 기업이죠. 플리토, 아모센스, 하이브, LNF까지 3%에서 7% 가까운 이 짜잘짜잘한 단타 수익도 챙겨가고, 먹을 땐 굵직굵직하게 재룡전기 또한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공시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팩트에 근거돼서 찾아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21%, 에코플라스틱으로 23%, 그 외 종목들로 5%, 4% 이렇게 야금야금 챙겨가면 이게 몇 프로가 된다고 여러분들 봅시다. 620%가 쌓여 있습니다. 자, 다음번 수익률, 다음번 방송 나올 때 제 수익률은 계속해서 갱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제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들? 오스카인데 그 앞에 미사여구가 붙죠? 타점의 신이라고 저는 제 필명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정말 타점 잘 잡아요, 여러분들.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종목들을 여러 개 알려드리고 이슈들도 많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봅시다. 시장 상황을 잠깐 좀 볼게요, 여러분들. 시장에 정말 돈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뭐냐면은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대빵 기관이죠. 우리 증권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자, 그런데 이게 2023년 4월 달 거의 중순까지의 추이입니다. 증시에 지금 예탁되어 있는 자금이요. 이게 거의 뭐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규모가 여러분들 이게 조단이거든요. 이게 52조 원입니다. 이 막대기 하나가 52조 원짜리예요. 근데 이제 계속 평이했잖아요, 여러분들. 쭉 이 상태로. 다시 말해서 이거 1월 달부터 1월 중순부터 데이터인데요. 시장에는 항상 돈이 많았어요. 그 많은 돈들이 어떤 때의 수준이냐?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상당히 장이 괜찮았죠. 그 힘들었던 와중이 너무 이제 길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만 올라도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도. 자,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나라 코로나가 빵!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나고 증시가 한번 가라앉던 시기가 있죠, 이때. 그리고 시장이 계속해서 반등했던 이 시기에 지금 확대돼서 보이시죠? 자, 빨간색 가운데 있는 영역 보이시죠, 여러분들? 완전하게 V자 반등을 했던 하락폭의 그 이상으로 올라갔던 그 시기 있죠. 그때 증시에 예탁되어 있던 자금이 72조 원에서 78조 원이 맥시멈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증시하고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증시는 내 종목은 안 오르고 이상한 종목들만 올라가고 이런 장세가 계속 펼쳐지느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발생을 했죠. 신용 매매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오늘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대량으로 모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모 증권사 창구를 통해 가지고 하한가 종목이 약 8개가 나왔습니다. 그 종목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바로 지주사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게 어떠한 문제느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추측이 상당히 난무하고 있죠. 결국에는 신용 문제에서 뭔가가 발생을 했을 것이다. 자, 일부 증권사들도 다 통용되는 말이고 메이저 증권사들도 지금 신용을 빌려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꽉 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종목은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 왔다. 그 임계점이 도달을 했다. 그리고 신용 매수. 다시 말해서 지금 52조 원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없다고 하게 되면 종목이 탄력을 막기 어렵다라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들을 바라봐야 앞으로 우리가 5월 달에도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그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종목들, 제가 어떻게 종목을 잡아가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저는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두 차례 공략을 했어요. 9,240원에 들어가서 9,480원, 그리고 두 번 한 번 더 공략해서 18,490원에 매도를 하면서 24%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제가 타점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빨간색으로 해서 파란색 부분에서 매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거 제가 방송에서도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주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 심지어 이거는 제가 장중에 노랑 톡방 안에서 공유를 드렸던 그 종목이에요. 그 다음은 어떨까요? 플리토 같은 경우에 정말 여러 차례 많이 공략을 했었습니다. 약 4번에 가까운 공략을 했었는데 이때도 검정색 라인, 가장 초창기 진입했던 라인이 바로 이때,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이때 진입했다가 한 번 다시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돌파하고 우리 진입가까지 왔다가 한 번 더 내려왔고 이 라인 있죠? 쌍바닥을 찍은 이후에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들어간 다음에 익절. 그래서 6% 수익으로 나왔는데 이 종목의 누적 수익이 얼마다? 25.17%. 여러분들 단순히 혼자서 이 종목 플리토로 매매를 했다고 하면은 쉬었을까요? 당연히 어려웠죠. 이 정도로 막 흔들어대고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어지럽습니다. 내 계좌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오스카는 이렇게 수익을 잘 냈다. 그리고 실리콘2 이거는 뭐 입 아프죠. 두말하면은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상당히 많이 고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7%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나왔다. 자, 오스카가 이렇게 수익을 잘 낸다라고 궁극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다음번 그리고 오늘 갖고 온 필살기 종목 두 종목도 이러한 이슈고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두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매매 관련해서 또 요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시장 배경에 대해서 좀 탄력적인 종목을 잡아가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님은 오를 수 있는 종목 확실하게 잡아주시면서 또 재공략을 통해서 또 플리토 같은 경우에 25% 넘는 수익을 또 잡아주셨는데요. 뭐 플리토도 그렇고 에코플라스틱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또 이렇게 또 30% 훨씬 넘는 수익도 담아주셨죠.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나의 종목으로도 확실한 수익을 담을 수 있도록 노란톡방 안에서 확실한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오스카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또 관심 테마로 이어가 봐야 될 텐데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전문가님이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또 끼칠 수 있을까 하고 좀 더 재밌고 심도 있는 이야기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다시 모셔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는 약간 조금 재밌고 뭐 밝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거 딱 들으면 이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뿌리 깊게 잡혀 있는 건데 이걸 꼭 잡아야 된다. 이거 문제는 정말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마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마약의 저연령이 상당히 심각하죠. 얼마 전 이제 강남 학원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마약까지 하는 이런 난리도 났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마약의 청정국가라는 그러한 타이틀도 달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단어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마약 사범이 벌써 4년 만에 3배가 증가했습니다. 기준에 2010년도에 마약 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 타이틀을 달고 있었을 때 대비해가지고 벌써 지금 국내 마약범 적발 추이가 약 50%가 넘는 68%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어린 친구들의 범죄 참여도가 약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당히 문제가 많죠.
전반적으로 이제 인구수도 많이 줄어가고 있고 신생아 숫자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자라는 새싹들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가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 어른들이 나와서 가지고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회 본회의를 이 마약과 관련된 내용이 통과를 했습니다. 이때가 2월 28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마약 관련해 가지고 뉴스나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가장 큰 이슈물이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의 논란 방정, 공급망 차단 수사권 강화. 정말 이 마약이라는 건 단순히 어른들이 이제 성인들이 몇몇이 이제 투여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린 친구들까지 이렇게 연루가 된다라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당장 잡아야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떻게 잡느냐가 정말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을 몇 개 좀 찾아봐왔습니다, 제가. 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 하나가 키워드가 딱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약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그 업체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빨간색 부분만 보시면 돼요. 경찰은 마약 검사 키트를 대량 생산할 제약사가 선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보급을 경찰들한테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기술로 마약 탐지 키트가 보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죠, 이제부터.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마약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죠, 여러분들?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적인 문제도 잡는 이 일석이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슈라 연결이 돼가지고 이걸 기업과 그리고 주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 회사의 본사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드러그, 다시 말해서 이제 마약과 관련된 상품이 몇 가지가 있나 했는데 11개의 상품이 검색이 됩니다. 이건 소변을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 마약의 유형도 나타나게 되고 어떤 마약을 얼마나 길게 투여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마약 탐지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있는 제약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걸 대처할 거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기업이 가장 유리할까요? 당연히 해외에서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기업이 조금 더 우위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 종목은 그러한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업체 자체가 체외 진단 키트 및 카트리지를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여기가 무엇이냐? 주요 매출이 바로 면역 진단 카트리지인데 이번에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게 마약 관련된 마약 검출 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미국에서 이미 수출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북미 시장을 먼저 공략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큰 메리트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 마약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허가가 된다고 그리고 하고 설령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추후 마약 시장이 뭔가 조금 더 이슈가 일어났을 때 계속해서 이제 덩달아서 한 번씩 탄력을 받을 그러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약 범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상당히 뿌리 깊게 잡혀 있는데 이거를 뿌리째 뽑아내야 될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 부분이죠. 마약 진단 키트를 수출 이력이 있고 국내 보급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이슈는 조금 여러분들한테도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 언젠가는 꼭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어떠한 모멘텀으로 주식과 연계를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제가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해당 오늘 필살기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면은 종목의 특성상 엄청난 장대 양봉 이후에 기간 조정 그리고 엄청난 장대 양봉 이후에 또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화살표부터 좀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슈화 받았을 때가 여기가 2022년 10월 달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장대 양봉으로 올랐던 게 동일한 이슈예요. 마약과 관련된 체내 검출 그 키트 관련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상승을 한 다음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몸통의 중심선에서 또다시 1차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이 기간이 약 모멘텀이 4개월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까지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을 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몸통의 중심선에서 한 번에 장대 양봉이 또 나와주고 있고 또 한 번 나와줬습니다. 이 기간도 4개월입니다. 자, 그런데 바닥을 보시겠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이슈를 받았을 때 이 조가가 점점 바닥을 그려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이 종목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한두 번 피레침을 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바로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일정 시간을 두고 나서 조금 더 이슈를 받을 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죠? 마약과 관련된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어떠한 이슈나 안건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오게 되겠죠. 대상 기업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련 법규와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오고 갈 텐데 그 기사화 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지워드릴게요. 처음 상승이 나왔을 때 장대 양봉 이후에는 어김없는 하락으로 마무리된 거 보이시죠? 두 번째 양봉 때도 그렇습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 어김없이 하락 곡선을 계속해서 그려주는데 근데 이번 거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하락 추세 이평선을 전부 다 돌파하는 양봉이 꽉 차게 올라왔다가 그 다음 날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모멘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계속해서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마약과 관련돼서 수사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오늘의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죠. 주목해볼 만한 사회적 이슈로 좀 가져와 주셨는데 전문가님, 네. 이 차트를 보니까 장대 양봉이 4개월 텀으로 네, 나왔다. 맞습니다. 지금 분석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장대 양봉이 그러면 이슈에 맞춰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뭐 그렇죠. 기술적 반등 단순히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런 이거 옆에서 차트를 조금 더 당겨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완전한 하락 추세입니다. 그런데 10월부터 해가지고 마약 청정국이라는 오명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10월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그때까지는 이제 뭐 강남 학원가 일대 뭐 이런 마약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 말고요. 저의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마약 범죄가 뭔가 증가하는 듯한 내용의 뉘앙스의 그럼 내용들이 조금 보도가 아니 되기 요즘에 시작했어요. 정말 그쵸. 그 마약을 정말 그 치킨 배달 그럼요. 하듯이 정말 그렇게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쵸.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오고 갔어요. 아이들이 마약에 너무 재밌게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빼자. 이러한 얘기가 오갔던 시기가 바로 저 때입니다. 그때 장대 양봉이 그렇죠. 나왔고 그렇죠. 그럼 그 이후 4개월 후 저건 또 언제 나왔나요? 이때가 강남 학원가 학원가. 딱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지난 게 또 지금이죠. 지금인가요? 그렇군요.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또 이유 있는 반등이고 그럼요. 거래량도 좀 받쳐주고 있을까요?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거래량 차트를 빼긴 했는데 네. 이 밑에 거래량을 추가하게 되면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종목이 저점을 다지고 있다라고 제가 밑에 점점점점 하면서 이거 화살표를 띄워놨었죠, 여러분들. 이 저점은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려보게 되면은 정말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탄탄하게. 이 장대 양봉들은 당연히 그 타이밍에 맞게 나오는 양봉들인 건 맞는데 이 바닥을 계속해서 단단하게 다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고 해서 내일 공략을 한다고 하게 되면 바닥이 어딥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 근처. 이 근처 이탈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더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왔던 겁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법죄 관련해서 시선을 좀 돌려서 주식시장에서는 좀 어떤 아이디어를 캐치해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 오스카 전문가님이 잡아주셨는데요. 체외 진단기기 및 또 진단 카트리지 제조와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이 부분 여기에 또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안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좀 잡아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도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이 4개월 그 텀을 가져가면서 이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잡아주셨으니까 당장 내일장 담아두는 게 아니라 전문가님과 함께 또 타점의 신인 만큼 어떤 타점을 또 잡아주실지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이 종목 꼭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오스카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주목할 이슈 통해서 필살기 종목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이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정말 사회 전반적으로 저도 느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 자료 조사하면 상당히 막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정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바로 전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빌라왕이라고 예전에 이슈가 상당히 많이 됐었죠. 갑자기 뭐 집을 엄청 많이 보유한 사람이 급사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의 통장을 뭐 확인해보고 부동산을 확인해보니까 그 재산이 어마무시했다. 관련해가지고 세입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예, 법적으로 집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대요. 이상하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왕도 울고 갈 인천 전세 사기 60대 주범이 공동주택만 해도 2,700여 채가 있다라고 이러한 내용도 계속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빌라왕보다 그리고 공동주택왕보다 더 어마무시한 사기범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고 매스컴에 보도가 됩니다.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 등 뭐 피해만 해도 7,946채입니다. 엄정 수사를 원칙을 한다는데 여러분들 이 금액 자체가요. 단순히 부동산 거래나 아니면 전세 자금을 조금 넣어보셨던 분들 저도 이제 이건 해당이 되는데 억대입니다. 기본이 1억대잖아요. 전세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더 금액도 큰 것도 있습니다. 이 피해만 해도 7,946채입니다. 그럼 이게 당장 최소 미니멈 투자 이 피해 금액이 얼마입니까? 7천억이 넘다 이 소리입니다. 거의 8천억에 가까운 어마무시한 숫자가 되겠죠.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을 할까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 숨진 빌라왕의 조금 실체를 확인을 해보니까 사망하고도 사흘 뒤에도 이 사람 명의로 빌라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한두 명이 연루가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 명 거느린 배후 조직이 분명히 있다라고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게 되고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구제 절차도 반영을 하게 되면서 이 사회적으로 이 빌라 관련해서 전세 대출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슈화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자, 가장 큰 문제는요. 전세 다시 말해서 부동산 거래가 점점 둔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 전체가 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이것도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만 해도요. 전세와 월세의 추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가 터졌던 데가 이때였습니다. 2022년부터 후반기부터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죠. 자, 보게 되면은 금리 영향도 분명하게 했어요. 지금 월세가 갑자기 점점 반절 이상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늘어난 거 보이시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때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는 월세로 사는 게 전세하는 것보다 낫다. 전세가 너무나 비싸져가지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해요? 신혼부부는요. 버팀목 전세 자금으로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조건을 다 채워가지고 연 1.8%에서 2.4%의 금리로 이것도 정말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3.5%니까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옛날 자료입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아득바득 모아가지고 정말 아낄 거 아끼고 열심히 모았던 그 돈을 빌라왕 같은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당장 지금 우리는 보금자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법무부에서도 칼을 뽑았어요. 당정 전세 사기 특별법을 추진을 한다.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일부를 개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됐는데 이게 언제예요, 여러분들? 3월 30일 비교적 최근입니다. 자, 이 국회에서 처리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건들 이외에도. 자,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 내용을 여러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에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야겠다. 그게 가장 타당하다라는
꽝꽝꽝 하게 되면은 이게 본회의가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정부랑 가장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이 이슈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사고를 바꿔봤어요. 그래서 나왔던 기업이 딱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바로 이 기업입니다. 부동산 분야의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이 공개 데이터 개발을 할 거를 정부에서 명명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내 손 안의 부동산 권리를 이 어플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 갑자기 막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그 보도됐던 이 전세 사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로 심지어 월세로 계약을 할 때만 해도 여러분들 등기부등본 다 떼고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했는데도 사기를 당하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내가 직접 확인을 눈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고 믿을 수 있겠다라는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바로 이 이슈를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추구해주는 회사입니다. 자 봅시다. 국내 1위의 점유율입니다. 근데 1위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갖고 왔는데 92.8%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의 권리 같은 거를 찾으실 때는 92.8%는 이 기업을 이용한다. 여기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권리조사 기업의 거의 독보적이다, 국내에서. 그런데 원래 처음에 스타트업 당시에 이 기업은 여러분들 2021년에 상장됐습니다. 자, 금융기관 대출 관련 권리조사를 처음에는요 아웃소싱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주관해서 부동산 빅데이터 센터를 국책과제를 직접 선정해서 해결을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정부랑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부가 부동산이라는 이 상품 자체는요. 국가 경제 자체에 상당히 지대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는 지가 벌써 수년이 넘어간다랍니다. 자, 고금리.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이제 중요하게 됐죠.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bp, 25bp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금리는 지속되게 되느냐. 그래서 고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이슈가 됐고 그리고 전세 사기 또한 이슈가 되고 앞으로의 사회 경종을 울린 지금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업의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수혜가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이걸 주식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차트가 어떤지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들. 차트는 이렇습니다. 제가 줄 두 개를 그어놨어요. 비교적 최근의 차트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네, 검정색 라인 부분이 박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역사를 조금 뒤흔들어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장대 양봉 나왔던 게 바로 그 빌라왕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종목의 주가는요. 어떠한 단위, 만 단위를 넘지 못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이슈가 되자마자 만 단위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어마무시한 탄력이 바로 이날까지 이어졌어요. 자, 당연히 이슈화됐기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를 접어들게 되면서 하락 국면을 당연히 피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졌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상적인 주식의 형태는 이미 다 갖춰졌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나와줘야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박스. 여기서 이제 견디지 못한 매물들도 나올 것이고 다시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그런 물량도 나오겠죠.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의 형태가 이런 건데 상승을 이 하락의 박스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쭉 따라가 보게 되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던 가장 그 첫 번째 양봉이 걸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걸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해서 쫙 늘어보게 되면은 대강 다음번 반등 나오는 포인트의 지점이 바로 이쪽 부분이다. 비교적 곧 있으면은 거의 조정대의 끝부분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국책 사업을 계속해서
선정을 내가지고 잘 수행해가 나가고 있는 바로 이 기업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이 종목의 주가는 상당히 좋을 전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종목을 지금 바로 진입을 할까요? 아닙니다. 저 오스카는요. 이 종목은요. 아직까지도 이슈화되는 건 맞고 종목의 특성상 상당히 고점과 저점이 조금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노랑톡방을 빨리빨리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앵커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또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는 데에 좀 반사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두 번째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 국내 1위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부동산 권리조사 기업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빅데이터 센터의 국책과제 선정 기업입니다. 그만큼 또 정부의 정책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차트상으로 곧 시세 분출이 나올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결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시세 분출 여러분도 꼭 잡아 가셔야 되겠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그 시세 여러분이 꼭 잡아 가실 수 있겠고요. 전문가님, 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빅데이터 관련해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좀 테마가 잡혀 있긴 하지만 네. 그럼 빅데이터 관련주로도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데이터라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또 정부가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그 한 은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한 그 기업에서도 네. 여러 은행의 계좌를 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서비스 있습니다. 되게 편리하게 네. 사용하고 있듯이 그냥 이 단순히 부동산 말고도 이런 빅데이터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도 이 종목을 또 같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실제로 여러분들 뭐 쿠팡이라든지 이커머스 기업들 있잖아요. 뭐 물류를 많이 배달하는 이 기업들의 데이터도 실제로 뭐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는 뭐 광고 시장 기업들에서는 상당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타겟을 특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또한 비슷합니다. 몇 세 연령이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데이터도 상당히 귀중한 값어치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빅데이터와 관련한 이슈도 좀 챙겨볼 만하다라는 점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오늘 좀 주목 이슈와 관련해서 좀 필살기 종목들을 챙겨주셨는데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타점을 꼭 잡아가셔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하고요.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오스카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살기 종목도 알아봤고 전문가님 네. 이렇게 좀 고점 찍고 3거래일 연속 좀 조정장이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내일장은 어떻게 보세요? 좀 괜찮을까요? 내일장은 오늘보다는 좋아야죠. 네, 좋아야죠. 오늘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 좋게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좀 그래도 같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 한마디 해주시죠. 자, 장중에서 분명하게 살짝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1%, 2% 그리고 3%로 제가 여러분께 챙겨 드릴 거니까 스팟성으로 오늘 나온 필살기 종목 아니어도 제가 장중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3% 수익 챙겨 가시면은 괜찮은 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일도 여러분들 더 좋은 장이 연출될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또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라 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립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니까 지금 이제 시간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1분 동안 얼른 들어오셔서 또 확실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장세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되는 2부에서도 쭉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등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